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6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JTBC에 방영된 손석희 전 사장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중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아직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내지는 빠져나올 생각조차 없다.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뭐 약간 이런 게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JTBC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편 4개 중에서 가장 친정부 성향을 보였다. 뭐 최순실, 최서원 씨 그 태블릿 PC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JTBC의 그 손석희 전 사장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뭐 초지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초지일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점에서 뭔가 임기가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 그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손석희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데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은 알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서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법률 질서,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자, 자기들이 개입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일으켜서 그 울산시장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낙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아픕니까? 그건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죄를 지금 안 받으려고 지난 5년간 발버둥을 쳤던 것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그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 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기무사의 정치개인 문건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터무니없는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던 일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아픕니까? 조국 전 장관 또는 조국 패밀리에 대해서만 마음이 아픕니까? 똑같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그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조국 전 장관 패밀리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손석희 전 앵커가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국을 강력하게 수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 글쎄요, 뭐 강력하게 수사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도 중립적이지 못하다. 조국을 정말 강력하게 수사했나요? 수사할 일이었으니까 수사를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문 대통령이 제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당선인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당선인만 아니었으면 그냥 내가 뭐라고 이제 이런 대목이 읽히는입니다. 검찰로서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도 있지만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 공교로운 것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공교롭다. 뭐가 공교롭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관에 내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의혹을 보도했고,
그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법원이 1, 2, 3심에서 그래 수사한 결과가 맞다, 언론의 의혹 보도가 대부분 맞다, 이건 범죄다 라고 해서 정경심 교수 지금 형이 확정돼서 수감돼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지금 그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요강에 따라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 서류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당한 것이고, 뭐가 공교롭습니다. 이거는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의 법 질서 집행 과정이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공교롭다고 하면서 그 의도를 의심한다? 역시 조국의 수렁 속에 아직도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손석희 전 앵커가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거는 우리 정부처럼 깨끗한 정부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친인척, 특수관계자, 고위 인사가 금품을 받고 부당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정부기관에 이런저런 뭐 지원금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을 제끼고 지원금을 받은 것, 타이스타 항공 이상직 의원 관련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하나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양산 사정가요? 매곡동 사정가 그 집을 팔았는데, 자, 거기서 한 10억 원을 사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왜 빌려줬을까요? 담보도 없이? 이런 일들은 수사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거 다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일 때 그 수사팀을 거의 해체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딱 한 번 형식적인 소환조사 이외에 지금까지 소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해서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를 생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 모든 수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석희 전 앵커가 지금 질문한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문 대통령의 말, 이게 진심이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청와대 특별감찰관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는데 그거 5년 동안 공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정부는 깨끗하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수사를 못하게 했죠. 그래서 실제 수사를 못하고 있고요. 현재 이 시점까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객관적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동문서답할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의례적인 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했네? 이런 평가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다. 아니, 본인 편이었죠. 언제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람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고 한 데까지 그쪽 편이었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 응원을 받아서 지금 당선인으로, 며칠 뒤에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발탁이 문제였다고요? 본인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는 게 문제였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명확하게 답변은 안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렇게 가는 거는 가야 할 방향이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다.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 이 문제의식은 제가 크게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로남불이 문제였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검찰의 정치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찰의 정치화라는 게 뭡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권력이 압박을 가하는 게 곧 검찰의 정치화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인사조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또는 해산시키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하면 좌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여기까지 왔고 그 눈치를 안 본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이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수사가 딱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았던 것 대장동에 몸통은 놔두고 그 가지들만 조사해서 수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장동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그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도 인정했듯이 본인이 설계한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러면 왜 이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성남시와 그 다음에 업자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차피 그건 나눠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독식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걸 과도한 이익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거는 모든 공공기관의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 그걸 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수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 수사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증발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바로 그겁니다.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 지금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지금 검찰에서 덮어두었던 이 대장동 수사를 뭐 상설특검으로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의 중앙지검장을 바꿔서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하든 저는 뭐 할 거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점까지 보면 검찰의 정치화 그리고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검수완박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국회에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안 받겠죠. 9월 중순 이후에는. 왜냐하면 그거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받거나 정치자금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것들도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도록 그대로 수사해서 덮어둘까요? 뭐 경찰이 그 정도로 무능하지는 않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JTBC와의 인터뷰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조국 전 장관 관련 발언을 보면 역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국의 강이 진짜 깊고 넓은가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이 그 속에 다 숨어있다.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배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뜻을 아는 민주당과 친문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조국의 수렁에서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JTBC와 인터뷰한 데서 그대로 읽을 수가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조국의 늪에서 퇴임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앞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더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역사적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되겠다. 검수완박이 되면 그 보고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늦어지거나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뭐 검수완박이든 검수단박이든 무엇이 됐든 범죄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 하나만큼은 윤석열 정부에서 꼭 지키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